2024년 7월 19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과연 개인들이 매수를 한 게 줍줍일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차트와 종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시 20분 동시호가 때 차트를 좀 넣은 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제가 4월 말부터예요, 종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고 손절가 목표가 다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혹시 나는 이거 대처 못했다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종목들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AS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 당일 기준으로 10일 기준, 10거래일 기준으로 제가 리뷰를 좀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4,2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 3,63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7,850억 매수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니까 시장은 1%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810포인트를 좀 지지를 했으면 다시 한번 그래도 2850포인트대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 2800포인트마저 하락을 하면서 2795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랫꼬리는 개인들의 힘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개인은 막판에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막판에 매도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 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긴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은 350억 매도를 했고 기관은 757억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은 390억 매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83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 여전히 875포인트대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던 테마,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비만 치료제가 상승을 했어요. 글루카곤 유타 펩타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가 미래 제약바이오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뭐 DXVX, 펩트론, 데봉에르스, 인벤티지랩, 올릭스, D&D 파마텍 등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도 있어요. 뭐 유통을 하고 있는 블루엠텍이라든가 블루엠텍, 그리고 한국 BNC, 이런 종목은 제가 차트적으로 계속 얘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건 7월 초에 언급해드렸어요. 7월 2일날 블루엠텍을 언급을 해드렸고 7월 3일날 한국 BNC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뭐 거래일 기준으로는 뭐 그 전에 언급을 해서 여기에서 그냥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7월 2일, 7월 3일날 프리뷰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습 후에 실시된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더 큰 격차로 앞질렀고, 대체주자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나왔던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뭐 예상이긴 하겠지만 이번 주에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뭐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카멀라 해리슨이 나오는 건지, 만약에 나온다면 뭐 테마가 좀 바뀌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뭐 IRA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혼자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뭐 추진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카멜라 해리스는 민주당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 종목이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 종목이 확 바뀐 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트럼프 관련주 안에서 종목이 움직임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이하게 이 내용이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요게 조금 오늘 올라간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론에 가서 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측근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밀었던 게 과연 트럼프를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나? 그렇죠? 그게 없다면 오늘 이거는 반짝일 가능성이 있어요. 반짝.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민주당이 뭐 여론조사에서 좀 우세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짝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단기간적으로는 반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위브 4개 정도, 3개 정도가 트럼프 관련 얘기인데, 미국 우선주의 및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4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산이 한 달 전망치에 비해서 19.2%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디어유 역시 한 4.7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업종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근 나이스 평가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 14곳에 올 상반기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곳이 7곳이다. 절반 정도 하향 조정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도 역시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좀 해드릴 만한 내용은 트럼프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왜 하락을 했지, 뭐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 시작하게 되면서 바디텍메드는 오늘 4.4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7월 9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종목을 뭘로 사야 되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위에 거의 있던 19,000원 있죠. 이 19,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항을 돌파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17,700원 수준 있죠. 17,700원. 이거는 지금 현재 손절가로 잡혀 있는 거죠. 손절가. 그리고 19,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22,000원대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티라유텍이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로봇주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뭐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하반기에 이슈가 좀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참고로 티라유텍의 2대 주주는 SK이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 네이버, 현대차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티라유텍의 고객사예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어제 나왔던 뉴스였는데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죠. 뭐 주요 계열사, 핵심 계열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 트랜시스가 미국 엘레바마 공장에서 현장 자동화 생산을 위한 티라유텍의 자회사인 티라 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어제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6,800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이 가격이거든요. 6,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7,500원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7,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최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9,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적어드렸던 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현대 트랜시스 외에 클로봇이라고 있거든요. 클로봇이 뭐 얘기를 드리자면 롯데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 당연히 투자를 했죠. 현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티라유텍도 역시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하반기 상장. 그러면 클로봇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도 있습니다. 4년 연속 적자고요. 올 1분기까지 적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클로봇 상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기술주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인더 오늘 4점 종목을 잘못 적어놨네요.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 밑에 거 보세요. 지지가 나왔어야 될 게 아무리 늦어도 9,280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게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3,350원대까지 3,05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28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어제 정리하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오지 않으면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손절 처리가 된 거고요. 손절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조정시 매수를 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고 3,150원이었고 오늘 뭐 그 위에서 3,280원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손절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조정을 받게 되면 3,05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반등 나오게 되면 3,280원 정리, 그렇지 않고 3,050원 이탈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3,050원 아니죠. 3,150원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좀 했다가 돌파를 제대로 못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매수 타이밍은 아마 안착시 매수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항이 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안착시 매수를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단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뭐 엔터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월요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800원을 손절가로 잡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세요. 흐름상으로는 내일이 반등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된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뷰노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4%대 상승을 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뭐냐면
중앙대학교랑 뭐 MOU를 좀 맺는 그런 사진이 하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뷰노가 중앙대학교 병원과 함께 미래형 의료 서비스 공동연구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장 마감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뷰노가 흑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36,000원대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지금 분기당 6천만 원 매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제품이에요. 한 제품. 근데 주요 수익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얘기를 해드린 게 뭐 이번 분기부터 첫 흑자는 아니고요. 2025년부터 첫 흑자예요. 그런데 기대감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6,000원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파워가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이전은 저항 부근에 걸쳐 있는데 이거는 뭐 6,600원 수준이죠. 6,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이었죠. 아이고. 이 가격.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와 함께 올라오게 되면 이 하락하는 추세에 부딪히면서 8,500원 수준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은 1,500원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3,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요일에 굉장히 좀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즈맵은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뭐 제3자 배정 유증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드림텍으로 변경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데 최근에 M&A를 보게 되면은요 최대 주주 변경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떴다가 조정을 받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가격이 중요해요. 얼마에 인수를 했는지 그 가격까지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플라즈맵이나 혹은 제가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지니틱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요거까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라즈맵은 주당 2,63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았던 이유가 크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틱스 하나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일단은 M&A를 하려고 한 3번 정도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이랑 중도금이 120억 정도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나이스홀딩스가 최대 주주고요. 지금 지니틱스의 M&A 되기 전이니까 현재 그 2세거든요. 나이스그룹의 2세인데 이게 지금 상속세가 1,1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틱스를 좀 매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매각은 시도를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무조건 좀 이루어져야 돼요. 매각이 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속세 내야 될 돈으로서 지금 회사를 매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매도를 했던 회사 그러니까 인수를 했던 회사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거든요. 미국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뭐 본사는 뭐 그 홍콩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미국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여기에 납품이 됐던 회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연관된 회사, 미국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과 연관되었던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이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동훈하나텍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그 M&A 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지니틱스도 이런 흐름이 한 번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뉴스를 확인해 드리게 되면 2022년 12월 28일 날 말에 뭐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회사랑 같은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니틱스도 한 번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M&A가 아직은 안 된 상태이겠지만 그런데 기대감은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소액 놓고 들고 가시면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플래지맵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SY, 이게 트럼프 관련주죠. 트럼프 관련주인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서 전체 상승하는 건 아니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며칠 전에는 상승을 했던 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건 관련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5,100원 수준이죠. 5,100원 수준인데 5,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됩니다. 5,100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트럼프 관련 중에 하나가 웨이블렉트로인데 LIG 넥스원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6,85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7%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버티셔야 돼요. 얼마까지 버텨야 되냐? 6,250원대까지는 좀 버텨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6,250원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단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1차적으로 여기 있죠. 아하. 5,95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 안 나오면 분할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6,250원 이탈 시 전체 매도를 해갖고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 이것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건설주 상승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건 관련주로서도 이슈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인프라코어 얘기를 해드리면서 타이밍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박스권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박스권을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 주가는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지받지 않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7,000원 초반까지는 좀 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고 있는 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난티는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대로 뭐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재출신 시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9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는 6,250원이 손절가라는 거. 그래서 월요일 날 한 번 더 6,500원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을 제가 계속적으로 찾아봤는데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위주로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어떤 종목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냐면 지지선에 붙은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4%, 5%가 안 됐더라도 바닥에서 1, 2%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찾으면 내일 유튜브로 찍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참 힘든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든 올라가는 종목으로 계속 좀 변경을 해야 돼요. 잘라야 될 거는 빨리 자르고 올라가야 될 거는 계속 좀 바꿔가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과연 개인들이 줍줍일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줍줍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줍줍이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이 조금 애매해요. 좀 애매합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기아, 한미반도체, HMM, 한전기술, 대한항공, 코스맥스, LIG넥스원, HLB,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하고 있는데 몇몇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거를 개인들이 시장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안 되는데,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폭이 축소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2760포인트 부근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잠시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좀 그렇고요. 결국은 러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지선까지 온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쉬고요. 주말에 또 종목을 좀 열심히 찾아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